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사랑을 잔뜩 받고 자라서 이런 사연을 보낼 일은 내 평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제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늘 행복만 한 삶이라 주위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있어도 그냥 툭 털어내고 없었던 일 셈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과 엮이게 되면 그렇게 툭 쳐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제 얘기니까 더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면서 남아있는 앙금까지도 모조리 날려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누구한테도 마음 편히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저의 결혼 사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아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을 봐와도 결혼을 하고 다들 안정된 삶을 갖고 행복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늘 결혼이요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될 사람이 금세 눈에 차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도 많이 받아보고 자연스럽게 만나도 봤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조건 따지며 사랑 아닌 사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다른 이에 대한 배려심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너가 몸에 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해 적정선을 지키면서도 다정한 그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격상 제가 호기심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남자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남은 성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저의 대시에 그도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결국 그날 집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붙잡고 사귀자고 먼저 고백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그와 저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된 뒤로도 그는 첫 만남 첫 느낌 그대로인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매너 깊은. 하지만 단 하나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데이트 비용을 아낀다거나 제게 줄 선물이 인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 공실로 만들어 놓지 말고 돈을 내려서라도 빨리 임대를 줘야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인들이 예금 통장에 돈을 묶어두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열변을 토하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돈 낭비라고도 했어요. 늘 잘 웃고만 다니는 남친이 유일하게 정색하는 포인트가 바로 돈이었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불우한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어렸을 땐 진짜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하신 사업이 대박이 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릴 때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지 제게도 여러 번 돈에 대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그의 말들이 전부 좋다고 생각했어요. 펑펑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1000배 낫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국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사귀게 되면서 저의 모든 계절이 총천연색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햇살을 1년 365일 저 혼자만 누리고 있는 기분이었죠. 이 정도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분명 저의 남편감으로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2년째 되던 날 그의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리며 승낙을 했죠. 그와 결혼을 하기로 한 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나 행복한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니 괜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순진하게 짝이 없었던 거죠.
저는 결혼 절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프로포즈 다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남친은 그런 저에게 첫 번째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말했었죠. 무릎을 탁 친 저는 당장 예비시댁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치장한답시고 탈삭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평소 늘 입고 다니는 배 보이는 크롭티를 두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에 단정한 자켓을 걸쳤죠. 그렇게 저는 남친의 집으로 인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른들을 대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말실수를 할까봐 전날 저녁까지 열심히 대본을 써가며 연습도 했고요. 긴장돼? 당연하지. 긴장하지 마. 좋은 분들이셔. 오빠 낳아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좋은 분들이시겠지. 그거랑 별개로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일단 들어가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익숙하게 도어락을 불고 들어가는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 상일이 왔니? 네, 우이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 어서 들어와요. 날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네. 상일이가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던 아가씨가 바로 이 아가씨구먼. 에이, 아버지도 참. 내가 언제 그렇게 줄기차게 말했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지. 뭐, 이 녀석아?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서 어머님이 내오시는 차와 다과를 받은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희라고 합니다. 25살이고요. 상일 오빠와 사귄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뵌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이고, 죄송할 게 뭐 있나. 우리야 상일이가 여자친구 있단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한 건 처음이라 조금 놀랐을 뿐이야.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살짝 놀라셨더라고요. 그래, 우리 상일이가 어디가 좋아? 우리 곤란하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다 좋아요. 뭐라 할 수 없을 만큼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뵈니 부모님 닮아서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상일이가 좋다면야 나는 무조건 마음에 들어. 그래, 결혼식은 언제가 좋을까? 일단 인사만 드리러 온 거야. 오늘은 괜히 부담 주지 말고. 아이고, 알았다, 이 녀석아. 벌써부터 쩔쩔매기는. 서로 준비가 되면 결혼은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우리도 드디어 며느리가 생기는 건가? 이 녀석 위에 형은 결혼 생각커녕 여자도 안 만나거든. 그래서 나는 언제 며느리 볼 수 있나 걱정도 했었지. 그래, 근데 이렇게 빨리 며느리가 생길 줄은 몰랐네. 당신도 참 호들갑 좀 떨지 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시는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제 옷차림이나 갖고 온 가방 같은 것을 꼼꼼히 보는 눈치셨습니다. 남들 하나씩 다 갖고 다니다는 명품에 관심이 없는 저는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휙 스캔하시고는 떨떠름한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님이 저를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 아버지는 작은 사업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호,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는구나. 쉿, 당신은 가만히 있으래도. 그래, 작은 사업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너도 알다시피 나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도 잘 얘기는 안 해주셔서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래도 자식이 물어보면 답은 해주시겠지. 엄마, 우리 그만 곤란하게 만들어. 알았다, 이놈아. 하여간 지 여자친구라고 엄청 싸고 도네. 전 어머님과의 대화에서 직감했습니다. 남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님을 닮았다는 것을요.
돈에 관한 집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남친의 모든 면을 사랑했지만 묘하게 저와 의견 대립을 보였던 돈 문제. 도대체 왜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졌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머님한테서 물려받은 거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시댁과의 인사는 끝났습니다. 엄청 긴장한 것과 다르게 마음이 쉽게 풀어져서 말은 잘한 것 같은데 역시 어머님이 문제였죠. 어디 가서든 자신이나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는 부모님 말씀을 늘 듣고 자란 터라 부모님 질문을 하셨을 때 대충 넘기긴 했지만 그래서였을까? 어머님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선연히 보였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의 결혼을 다른 조건 제외하고 오로지 돈만 보고 결심하시는 부모라면 저도 싫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님은 다행히 별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 미리 언지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지? 알다 마다. 밤마다 휴대폰 붙들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것만 봐도 진작에 알았지. 그래, 어떤 놈이 우리 딸 마음을 흔들어 놔? 우리 집에 인사시킬까 하는데 어때?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우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 와서 얼굴이나 보면 어떨까 싶다. 아니, 굳이 안 봐도 상관없지 않겠어?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딸 결혼시키는데 사위 얼굴 안 궁금해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 같이 봐도 되지 않나 싶어서. 옛날 사람도 아니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먼저 얼굴을 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지. 그러니까 그 됨됨이. 그날 파악 좀 하려고. 사람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또 모를 일이잖아. 지금 보나 상견례에서 보나 똑같은 사람인 건 매한가지인데 그날 봐서 결정하고 싶어. 그래도 상견례는 결혼하겠다고 하고 날짜 잡는 자리가 아니야? 그날 봐서 결정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무슨 생각이신지 아빠는 남친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아빠라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친에게는 부모님께서 내가 고른 남자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 상견례 때 같이 보자고 얘기했다고 얼버무렸어요. 남친도 부담되지 않아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한 달 뒤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으셨고요. 나중에 남친한테 들어보니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민해져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 좀 그랬던 것 뿐이라고 하길래 저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남친과 먼저 도착해 있었고 먼저 저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아빠가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순간 굳었지만 엄마나 아빠는 너무나도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는 휠체어를 탄 채로 식당 직원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고 직원이 도와주자 익숙하게 의자에 옮겨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이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희 아빠를 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다시피 이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쯤 되자 저는 아빠가 무슨 생각이 있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싶었어요. 미리 남친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혹시 이 이유였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빠가 다리를 다쳤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탓인지 시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우리 우이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남잔 처음이라서요. 우리 상일이가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잘난 척도 없고 누구한테나 다정하고요. 그거 참 좋네요. 우리 애들만 좋다면야 결혼식이야 서둘렀으면 좋겠는데요. 사돈께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이한테 미리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부모 하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뭐. 정말 작은 사업입니다. 얘기 꺼내기조차 좀 부끄럽네요. 그래도 자식 시집 보낼 정도의 재력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요즘 사업을 하는데 이리저리 인맥 넓히려고 여러 방면으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그런데 사돈어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야말로 명함 꺼내기 창피할 정도로 작아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럼 더 볼 것도 없네요. 네? 그게 무슨... 사실 상일이가 그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마다하신다 하길래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장애인임을 숨기고자 한 것다면 속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속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사돈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제 모습이 불편하신 걸까요? 불편하다 마다요. 당신 왜 그래? 예의는 지키자고. 예의는 무슨 예의? 딸이나 그 아버지나 똑같지. 와서 인사하고 상견례까지 오는 내내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이게 우릴 속인 거지 뭐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돈. 사돈은 무슨 사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죠. 그렇다면 우리 애들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오이 아빠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말은 사업을 한답시고 뻔질이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구멍가게일지 뭘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엄마, 왜 그래? 넌 조용히 좀 해. 이게 다 네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제가 지금 비록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문제로 우리에게 짐이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노후도 착실히 준비해 놨고요. 그런데도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쪽처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둔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어머님은 막 화를 내시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도 당황하시더니 따라 일어나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미동 없이 두 분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럼 결혼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연한 소리를 계속하세요. 다신 이쪽 집안이랑 엮이기도 쉽네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아니 왜 장애인인 걸 속여요? 어이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일부러 속였던 거죠? 상견례 안 잡았으면 결혼식장 가서 알았겠네 정말. 상견례 안 할 이유 없었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고자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어쩔 수 없네요. 다시는 안 보일 사이였으면 합니다. 어머님이 가방을 챙겨 드시길래 전 당황해서 일단 어머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매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확 내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딜 잡아? 잘난 우리 아들이 너네 집 먹여 살리는 꼴은 나는 못 본다. 먹여 살릴 필요 없어요. 저희 아빠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랑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상관이 없긴 뭐가 없어?
더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면은 생활비 달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우리 상일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집 종살이라고 키운 줄 알아? 나이 들고 경제력 없어지면 우리뿐 아니라 모두 다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장애가 있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뻔뻔하긴. 다리 못 쓰는 사람이랑 일반인이랑 같아요, 어디?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돌아가 볼게요. 엄마,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먼저 나가는 어머님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던 남친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저는 다급하게 아빠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한 건지 말이죠.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휠체어는 다 뭐고? 너한테도 말하지 않고 일을 벌인 건 미안하구나. 하지만 다 생각이 있어서였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길래 이 난리를 내냐고. 왜 네 말 듣고 사돈들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윗감은 또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답이 나올 줄은 몰랐네. 테스트? 너희 아빠 잘 아시는 사업가 모임 있잖니. 왜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비정기적으로 자주 골프 치고 하는 모임 말이야. 그건 나도 잘 알지. 거기 웬만큼 내려라 하는 대표자분들 다 계시잖아. 얼마 전에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 박 대표가 그러더라고. 1년 전에 딸 결혼시키면서 사위를 봤는데 당시에는 그저 성실하고 사람 좋은 인물인 줄 알았더니 다 집안에 돈 보고 접근한 아주 못돼 먹은 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혼하고 고소까지 했는데 그 사위놈 하나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은 백에 하나일 뿐 우리 딸 아이는 현명해서 그럴 일 없다고 하자 옆에 있던 신 대표는 더 펄펄 뛰더구나. 자기 딸이 왜 이혼했는지 모르냐며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래서 내가 꾀를 하나 냈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한다고 말하면 반응이 어떻겠냐 싶어서 말이야. 그래도 이 방식은 너무했어. 들키면 뭐라고 할 거야? 난 분명 다리를 다쳐 불편하다고만 했지 장애인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그쪽에서 멋대로 오해를 하고 길길이 날뛴 거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이 정도의 까다로운 테스트는 봐야지. 근데 사람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구나. 이런 방식은 좀 너무한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길 잘했어. 사실 윤서방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어른이 더 날뛰어 아쉽긴 하지만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보통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던데. 하지만 상희 씨는 별 반응 없던데 그냥 어머님께 당황한 것 같기만 했어. 그래, 일단 두고 보면 알겠지. 저도 어머님의 반응이 놀랍긴 했습니다. 그토록 정색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친에게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짐짓 남친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갔죠. 근데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빠 장애인이라고 말 안 했어? 그게 먼저야? 무슨 이유건 간에 상견례장에서 무리한 언행하시고 자리 박차고 나가신 건 어머님이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는 무슨... 우리 완전 속았던 거잖아. 솔직히 욕을 해도 상관없었던 거 아니야? 뭐? 욕?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어야 해? 일부러 속인 거니까. 엄마 말 맞다나 너희 아버지 노후 보고 책임지게 할 속셈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인사드리러 간데도 마다하셨던 거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가 몸이 불편하시든 아니든 간에 책임지게 할 생각 없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몸도 불편하신데 나이 들수록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어? 같이 돈 벌어서 빨리 성공할 생각을 해야 할 판에
아버님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진짜 너무하다. 그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내 남친일 줄 몰랐네. 아빠한테 얘기 들을 때도 설마 했는데. 내가 뭘, 머리 똑바로 박힌 남자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래? 그럼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오빠도 나랑 파혼할 거란 소리지? 내가 먼저 얘기하기 좀 미안했는데 네가 먼저 얘기해줘서 다행이네. 기가 막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앞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날 때도 꼭 미리 말하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속이면 너 사기 결혼으로 감방 가. 알았지? 알았으니까 그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친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아빠가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속이려 했는지도 잘 알 수 있었고요.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장애인이 아니지만 사람 앞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이라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폄하하고 나아가 저희 집안까지 폄하하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라면 저도 절대 싫었습니다. 여기 카페 계산은 네가 하는 거지? 이제와 그 돈도 아깝다는 거야? 내가 너 사귀면서 이제껏 쓴 돈이 얼만데 사실 전부 아까워 죽겠다. 결혼도 안 할 거면 괜한 돈 쓸 필요 없었던 거니까. 그래, 깔끔하게 정리하자. 대체 그 돈이 얼만데? 뭐 정리하자면 한 1,000만 원 되려나? 왜 얼마 전에 우리 기념일 커플티도 내가 샀잖아. 그래, 너랑 내가 쓴 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딱 나눠서 500 주면 되겠네. 오늘 안으로 이체시켜줄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네가 돈에 미친 인간인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동안 내가 너란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했어. 원래 이게 나야. 난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고. 그동안 네가 좀 잘난 집안 딸인 줄 알고 열심히 이미지 메이킹한 거지. 네가 거기에 속은 거고. 참 다행이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줘서. 미련은 남지도 않았습니다. 남친에 대한 증오감만 생겼으니까요. 차라리 결혼 전에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별은 뼈 아팠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준 것에 대한 치욕감이 절 힘들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우는 저를 부모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진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가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번 모임엔 우리 너도 같이 가자. 설마 그 사업가 모임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녀석아. 너도 이제 슬슬 같이 모임 다니면서 어른들 눈도장도 찍고 해야지. 그동안 다른 집 자제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 아빠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나 그 모임 고리타분해서 싫은데 만나서 하는 거라곤 채수 두는 것밖에 없잖아. 매번 경제 토론이나 하고. 윤서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래, 이번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라. 아빠도 사람들한테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사람들 만나는 걸 그닥 즐거워하진 않지만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모임이 잦은 아빠가 유독 절 한 모임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임들이 죄다 사업가 모임이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들이 모여있다는 모임엔 이전부터 아빠가 절 데려가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은 그 모임에 모인 사업가들의 자제분들하고 저를 엮어볼 생각도 하고 계셨던 아빠는
제가 파혼을 하자 기회는 이때구나 싶어 더 밀어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지못해 아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를 일이죠. 원래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만남으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 모임날 간만에 약속을 잡아 들뜨는 마음으로 예쁘게 꾸미고 나갔습니다. 모임 클럽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하기 바빴습니다. 신 대표 반갑네.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와? 자네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미안하네. 일이 바빠서 그렇지 뭐. 여긴 따님? 안녕하세요. 신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예쁘게도 키웠구만. 그동안 꽁꽁 싸매놓더니 잊어보냐 아까워서 그런 거구만. 아이, 그렇지 뭐. 안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여러 대표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조금은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매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그분은 바로 어쩌면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었거든요. 그나저나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하시면 언감생심 이런 모임을 꿈이나 꿨겠어? 여기선 교양 있게 굴어요. 내가 상일엄마 데리고 온 거 들키면 나도 모임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하도 소개시켜달래서 내가 데려와 주긴 했는데 나도 여기서 입지가 간당간당한 추세라 큰일 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자리까지 들리더군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어머님이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 몸이 굳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어머, 신 대표님 따님 아니세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봐와가지고 긴가민가 했네. 세상에, 이 신 대표님도 와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 대표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자 어머님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꿈인 것처럼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가 놓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무척 통쾌했고요. 사실 저희 아빠가 장애인이 아니었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밝히고 싶었지만 이미 파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해 보일까봐 싶어서 관둔 거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의도치 않았지만 의도된 복수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 대표님? 그렇다니까요. 저희 쪽에선 이미 유명인사시죠. 이번에 인도로도 수출하신다면서요.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자산을 다 일구셨대요? 진짜 부러울 따름입니다. 유명하긴요 뭘. 별거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면 될 일이죠. 겸손하시긴요. 이만한 사업꾼이시면서 더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리, 다리가 멀쩡하시네요? 어머,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분이 오늘 모임에 처음 와서 횡설수설하네요. 얼른 사과드려요. 언짢은 신라. 죄송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어머님이 아빠께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승리감에 도취된 감정이 바로 이런 거라니.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건 유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치더군요. 기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게 있는 척 과시하며 얕잡아 보더니 이제와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좀 졌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하신 말씀 같네요. 세상에 그러셨어요? 많이는 안 다치셨어요? 신 대표님 같은 인재가 다치시면 큰일 나죠. 네, 지금은 멀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설마 뭐 실수라도 저질렀어요? 많이 놓여오셨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 사돈이라뇨? 그런 말 입에도 올리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두 분 사돈 될 사이였어요? 세상에나. 얼마 전까진 그렇게 될 뻔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 노후를 대개 아드님께서 책임질 수 없다고 길길이 화를 내시는 바람에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세, 세상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뭘 몰라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인 줄 모르고. 높다뇨? 사람이 높고 낮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상일군 어머님께서는 사람을 급으로 나눠 평가하시는 분이지만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상일 엄마, 굴러온 복을 걷어찬 거야? 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보네. 사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 뭘 몰라보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하게 뒀어야 했는데 괜히 우리가 나서서 사달을 만들었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그 자리가 없었다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배 떠난 지 한참이나 되어서 뱃머리 돌리려고 하면 돌려지겠어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손까지 벌벌 떠시더라고요.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이냐고 몰려들었고 이목이 집중되자 하얗게 질려서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가시더군요. 전 아빠가 저를 모임에 데려온 걸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이 진기한 구경을 놓칠 뻔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모욕을 주고 저한테도 모욕을 준 사람은 벌해야 마땅하니까요. 하지만 전 남친에게 복수를 못한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기회가 쉽게 찾아왔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가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저야 못 만나줄 이유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장소로 나갔죠. 무슨 일이야? 볼일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 말 사실이야? 너희 아빠 장애인 아니라는 거. 그래, 사실이야. 그게 왜? 그게 왜라니? 왜 진작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사실대로 말을 틈이라도 줬어? 나랑 헤어지고 싶어 안 달라 있었잖아. 내가 언제? 아버님이 장애인 아니었으면 내가 너랑 왜 헤어지냐? 뭐야, 그러니까 더 싫어지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뭐가 그렇게 달라? 완전히 다르지. 게다가 아버님 유명한 사업가라며 그냥 작은 구멍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리고 너처럼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진작에 걸러내서 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날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돈만 밝히는 너랑 결혼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 엄마가 사과 모임 나가서 너랑 아빠 보고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라신 줄 알아? 그날 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더라. 진작 말했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헤어지겠어? 당연히 안 헤어졌겠지. 죽어라 날 붙잡고 있을 거고. 왜?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 맞잖아. 장애인이면 노후에 자기가 책임질 게 많아질까봐 결국 결혼도 포기한 거잖아? 분명 나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이 있다고 했지만 넌 믿지도 않았지. 근데 이제 와서 뭐,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 소름 끼친다. 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아버님이 대뜸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는 다리가 불편하다 하시니까 놀라서 그랬던 거지. 가식 떨지 마. 그때 아빠는 그저 다리를 다쳤다고만 했지 장애인이라고는 말 안 했어. 선입견 가지고 색안경 끼고 본 건 어머님이랑 너잖아. 내가 미안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버님께 제대로 사죄드릴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다 끝난 사이에 무슨 사과? 어차피 네 얼굴 보기도 싫어하실 거야. 우야,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너랑 헤어지고 진짜 밥도 못 먹고 많이 힘들었어. 정말이야. 너 없이 지내는 거 너무 곤욕이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뺀질거려? 그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야,
가지 마, 어? 이거 안 나? 저를 붙잡는 전 남친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복수라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모욕을 당하면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 속의 자리한 앙금이 깨끗이 비워진다는 걸 느낀 거죠. 전 남편은 그 뒤로도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제가 번호도 차단하고 한 번만 더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이내 조용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헤어졌으니 당연한 거죠. 요즘 저는 아빠 따라서 사학과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지혜도 많이 얻고 성장해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